이과 어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보조교재 34쪽을 볼 거고요. 이 34쪽의 첫 번째 내용이 조건절 상당 어구라는 것이 나와요. 이 조건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조건절 상당 어구가 그러면 가정법 상당 어구, 가정법을 대신해서 쓰는 그런 어구들이 있다. 요거를 간단하게 먼저 의미를 살펴보면 if절이 없습니다. 조건절에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의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if절이고, 그 if절이 없는데 조동사만을 가지고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if절 없는데 가정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조건절 상당 어구, 가정법을 대신해서 쓰이는 상당 어구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둬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가정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 상황하고는 반대되는 일들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실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현실과 반대되는 것. 또 한 가지는 과거, 옛날 이미 지나간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 그러니까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또는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그런데 영어에서 또 한 가지 가정법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냐 아니면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거냐, 이거 영어에서는 동사의 형태로 가정법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의 형태가 어떠냐,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어떤 모양이냐를 가지고 이것이 현실의 일을 가정하는 건지 아니면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건지를 표현하더라.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사의 기본 형태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실과 지금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if절 속의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절 속에는 과거조 동사 루트, 과거조 동사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if절 속에는 과거 동사와 주절 속에는 과거조 동사 루트. 다시 과거 동사와 과거조 동사 루트가 짝을 이뤄서 나오면 이건 현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지난 일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헤드 pp와 주절에는 if절에는 주절이 아니라 if절에는 헤드 플러스 pp의 형태의 동사를 쓰고 주절에는 과거조 동사 have pp의 형태를 쓴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짝이라고요? 헤드 pp와 과거조 동사 have pp. 이런 모양이 나오면 지난 일을 가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정법을 대신해서 쓸 때 if절이 없으니까 이걸 가정인지 어떻게 아느냐? 조동사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가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가정법에는 조동사가 키가 된다. 어떤 가정이든 if절이 있는 가정이든 없는 가정이든 조동사가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가정법의 동사 형태를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과거동사, 과거조 동사, 루트. 이거는 현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had pp와 과거조 동사 have pp. 이건 지난 일의 반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줘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교재 34쪽의 첫 번째가 주어,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가 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A Korean would not do such a thing.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그렇죠? 한국인이라면. 근데 얘가 if절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if절 없는데 얘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짓거리는 하지 않을 텐데, 한국인이라면 그런 짓 안 할 텐데, 어떻게 가정인지 알았느냐? 얘를 보고 아는 거죠.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would가 쓰였어. 조동사가 갑자기 쓰였어. 이런 경우 가정법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어떨 때 의심한다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생뚱맞게 조동사가 보인다. 그럴 때는 가정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한국인이라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왜 하지 않을 텐데 과거형 동사가 쓰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가정법에서는 과거동사, 주절에는 if절이 없으니까 주절에는 과거조동사, 루트 이걸 보고 가정법 현재라는 것,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거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if절 속에 과거동사 쓰였으니까 과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현재 사실의 반대.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if절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만약 그가 한국인이라면 과거동사 써야 되고요.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동사와 과거동사 루트가 짝을 이뤄서 나온다. 얘를 생략하고 주어로 만들어 쓴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진정한 친구라면 다르게 행동할 텐데가 아니라 이번엔 뭐죠? 과거조동사 have pp. 이거는 어떤 때야? 현재야, 과거야? 그렇죠? had pp와 과거조동사 have pp. 요 짝은 뭐였죠? 지나간 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a true friend라고 하는 것이 if절을 대신해서 진정한 친구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이번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꿨던 거죠. 그가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사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죠. 조동사의 형태, 조동사 뒤에 딸려 나오는 말들의 형태. 그러니까 과거조동사 루트만 나왔다.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조동사 have pp가 나왔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가정법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왜 뭐뭐 하다면이라고 해석해요? would have pp. 조동사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그 시점에서 quit 그만뒀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보고 알았다? 얘를 보고 알았다. 자, 같은 말을 만들려면 그렇죠. Other people have been in charge of the point. 그러니까 그 시점을 책임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 표현한다? 지난 일,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시점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뭐 했을 거다? would have quit. 그만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 교과서 26페이지로 잠깐 가서 교과서 예문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예문 26쪽 보조교재예요. 보조교재 26쪽을 펴셨죠? 자, 강력한 연설가였다면, 아주 강력한 연설가였다면, would not have had, 과거조동사 have pp. 이걸 보면 얘도 가정법을 대신한 것이었겠구나. 어떤 버스에서 그의 자리를 양보하는 걸 거절하는 강력한 연설가였다면,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똑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요걸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요걸 보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would 과거조동사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다는 것. 요거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a powerful speaker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똑같은 형태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would not have had.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법으로 쓰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 로자 파크라는 주어 다음에 could not have excited, 난데없이 뜬금없이 조동사를 사용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과거조동사 have pp니까 당연히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지난 일, 이전 일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자 박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군중들을 연설해서 그녀의 말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자 파크 헤드 플러스 pp와 그 다음에 과거조동사 have pp가 어울리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서로 바꿔 쓰는 연습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바꿔 쓰는 건 상관없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문장 전환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장 전환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정법에서 if절이 없는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조동사. 갑자기 왜 조동사가 쓰였을까 의심해보고 그 의심은 가정법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봐봤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투부정사가 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다. 투부정사 to see them together.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왜 이렇게 번역했죠?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 때문에. 조동사 think.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마치 결혼한 사람들 같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 확실치 않죠. 확실치 않은 사실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문장 전환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과거 조동사를 보고 조동사가 갑자기 나와요. 그걸 보고 가정법인지 아닌지 생각해봐라. 두 번째 예문. 이거는 당연히 과거조동사 루트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두 번째, to study hard last year.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I had been happy then. 그때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과거조동사 have pp의 형태가 나오니까 지난 일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거죠. 지난 일에 대한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한 거죠. 이런 의미로 문장 전환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만약 내가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투부정사지만 투부정사를 번역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6가지 뜻을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의미로 번역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한다? 조동사를 보고 한다. 갑자기 왜 조동사가 툭 튀어나와? 조동사가 그리고 가정법의 형태를 띠고 있네. 과거조동사 루트이거나 혹은 과거조동사 have pp 이거나 이럴 때는 얘네들이 가정법 아닌가 의심하고 가정법을 한번 해석해보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서 또는 투부정사가 가정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with나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요. with his help. 일반적으로 번역할 땐 그의 도움으로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다가 아니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번역해야죠. 왜? could have pp. 과거조동사 have pp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과거 사실을 반대를 표현하는 동사 형태입니다. 과거조동사 have pp.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 해야 되죠. 도움으로 이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다가 아니라 도움이 있었다면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끝내지 못했어요. 그때 과거 사실과는 반대예요. 과거에 끝내지 못했어. 그걸 표현하는 거야. 도움이 있었다면. 도움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과거 실제 사실은 이와 같은 표현이겠죠. 그런 표현. 바꿀 수는 없어도 문장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까지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뭘 보고? 조동사가 핵심이다. 조동사를 보고 과거조동사 루트냐? 과거조동사 have pp냐? 얘가 갑자기 나오네? 가정법을 의심합니다. 자, 두 번째 without의 예입니다. without water. 물이 없다면 왜 없다면으로 번역하죠? could, 루트. 과거조동사 루트가 나오니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물이 없다면 살 수 없을 텐데. 과거조동사 루트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죠. 현재 지금 물은 있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썼는데 세 가지 의미를 썼는데 중요한 건 이 but for water, if it were not for water 이거는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요. 가정법에 쓰인 가정법으로 해석돼야 되는 without이 나오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가 그냥 수거다라고 생각하고 뭐뭇이 없다면 얘 세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꽝 집어넣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세 개가 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빨리 읽으라 그랬잖아요.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이 없다면 without은 쉽게 알 수 있는데 but for가 if it were not for가 without의 뜻으로 무엇이 없다면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흔하고 많다. 요거까지 그래서 3-1로 표현해 놨어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왔는데 조건절 대용 다시 말해서 가정법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주어나 투부정사나 with, without 전치사 이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가정법을 대신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if절 없이 요것만 가지고 가정의 의미를 표현해내는 경우가 있더라. 여기 핵심은 조동사가 핵심이다. 가정법의 형태는 나중에는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배우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이 쓰이는 사례가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과거조동사 루트와 if절 속의 과거동사, 그 다음에 주절 속에는 과거조동사 루트, 과거동사와 과거조동사 루트. 과거조동사 루트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한다. if절 속에 had pp, 과거조동사 have pp 짝을 이루고 과거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without의 경우에는 얘가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로 쓰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but for나 if it were not for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공부하기 전에 1학년 때 살펴봤던 가정법에 대한 내용 분명히 1학년 때 나눠줬던 그 보조교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1학년 때 했던 건데 보조교재 35쪽이에요. 1학년 때 했던 건데 사라지는 should를 써야 되는 자리에 should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걸 살펴보는 건데 1학년 때 했던 거 역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마 보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should가 무슨 말이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must랑 약간 다르게 should는 당위성을 뜻하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조동사가 should라는 조동사인데 이 should라는 조동사가 무턱대고 생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특히 이 경우입니다.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 뒤에 이어지는 대절.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읽어서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대절. 그러니까 동사 명령하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 속에 당위성이 있는 경우 이런 형태의 동사를 쓰더라. 먼저 당위성이 뭔지를 알아야죠. 당위성이 뭘까요? 당위성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당위성을 한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위성이라 함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성질을 당위성이라고 한다. 이 당위성은 그래서 should가 가진 의미 자체가 당위다. should라는 조동사가 어떤 뜻을 나타낸다 그랬죠? 당연히,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그래서 이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대절 속에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이어지는 대절 속의 동사 형태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뭐 해야만 합니다? 가로 속에 뭘까요? 아까 사라지는 게 should.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그러니까 should 루트의 형태를 써야 한다. 가로를 써진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생략 가능하다. should 루트를 쓴다. 어떤 경우에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 등의 동사 뒤에 이어지는 대절 속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얘는 가로를 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should가 생략됐을 때가 중요해요. 문장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should가 생략되더라도 동사 원형은 그대로 써야 한다. 형태 변화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should가 생략되는데 주어가 he야. 그리고 동사 원형이 있어요. he, 3인칭 단수면 s를 붙인다. 안 붙이고 그대로 놔둬야 한다를 강조한 겁니다. 이거 어법적으로 굉장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이거 명은 먼저 동사의 뜻부터 명령하다라는 동사 order라는 단어나 command 또는 주장하다 insist, claim 주장하다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의 뜻도 있어요. claim이 이건 두 가지 뜻이라서 요 가로 속에 뜻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고요. ask나 demand나 require, inquire 이런 말은 요구하다라는 뜻이고 충고하다 advice 그다음에 advice는 명사형이고 advise 그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나 propose라는 동사들 있죠. 이 동사의 뜻을 먼저 외웁시다.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예문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suggest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suggest 제안하다야.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안. 제안하다는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습니다. 대절 속의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should, root. 어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의미로 또 그대로 문장 하나 다시 쓸 수 있다? 그렇지. should를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still others suggested that he consult wise man.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 주의할 건 뭐야? 주의할 것은 과거 시제네. consult에는 현재 시제네. 시제 일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should가 생략되더라도 동사 원형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이게 이 문법에 이 어법에 should를 생략하는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안 이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대절. 수업은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자, 그대로 동사를 써야 한다는 거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claim이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주장하다는 뜻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should take, root. 맞네. 또 하나 쓸 수 있지. should를 생략하면, 그렇지. Others claimed that he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야? claimed라는 과거 시제가 쓰였으나 진짜로 시제 일치는 무관하더라. 무관하게 should 생략되면 그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demand라는 말은 요구하다니까 당연히 대절 속에는 should 루트인데 조금 애매해요. should not use여야 할 것 같은데 do. 그렇지. 보나마나 이거는 현재 부정형이야. 그냥 현재 부정형이야. don't 루트는 demand 명령, 주장, 요구 다음에 should 루트.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죠. not을 쓰려면 should not 루트여야 되는데 do not을 썼으니까 틀렸다. 얘는 어법적으로 틀려요.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should not use. 이렇게 써야 되겠죠. should not use child labor. 굉장히 나쁜 놈이야. 그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좋은 놈들. 얘네들은 나쁜 놈들. 봐봐. 그 농부들이 어린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어린애들 함부로 노동력 막 착취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네. 그렇지. should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 느낌이 짠하네. 동사 원형 쓴다는 건 알지만 앞에 not이 있는데요. 부정이 있는데요. 부정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대로 쓴다.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도 그렇더라도 should가 여기는 안 보일 뿐 생략된 것이다. 그러니까 should not use의 형태이다.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된 그대로 부정어 동사 원형의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어떻다고요? should 생략돼도 동사 원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비록 not이 들어가도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게 예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영어 문법이 너무 쉬워지겠지. 여러분들은 복잡해지겠지만 아까 눈치챈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분명히 정리됐던 것이 그거예요.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should를 쓴다. 당위성. 마땅히 그러해야만 하는 성질. 그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만 should를 쓴다 그랬지. 다시 말해서 당위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CJH를 써서 얘가 과거 형태면 얘가 과거 형태. 이거니까 이건 만화 영화에서 본 거겠죠. 덩키라는 아이가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지. 당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CJH 시켰는데요. insist 주장하다인데요.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충고. 주장인데요. 주장인데 왜 should meet라고 쓰지 않고 왜 과거형 썼어요? 과거형을 썼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당위성 없이 해석하면 된다.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만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그냥 번역해주면 되는 문장입니다. should가 있을 때는 어떡하나요? 또는 should 없이 동사 원형만 있으면 어떡하나요? 시제일치 안 시킨 경우가 보이면 어떡하나요? 이건 다 아까처럼 당위성을 넣어서 해석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동키가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여기 슈렉이 빠졌네. 슈렉이 빠져 있어요. 동키가 주장을 한 거야. 뭐라고 주장했냐면 슈렉은 피오나 공주를 만나야만 해라고 주장을 한 거죠. 당위성을 넣어서 해석해야 된다. 얘는 당위성이 없으니까 그냥 사실을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시제일치를 한 거고, 얘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뭐뭐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was, 동사가 was야. should be가 아니라 was. 과거 형태를 과거동사 시제일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사실이니까 다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뭐죠? 그것이 바로 전쟁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사실로 번역한다는 것. 자,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CJ일치 시킨 거죠.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안 이 5가지 동사 유형의 모두가 거기에 아까 우리가 먼저 외우자라고 했던 그 단어들 모두에 해당되는 거냐? 근데 이런 경우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경우는 주로 suggest, 암시하다라는 단어나 insist에서만 나오더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이것만 이거를 반드시 달달 외워. suggest, insist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해석하면 되고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should, root, 시제일치를 시키지 않은 should가 나오면 당위성을 넣어서 해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작을 해봅시다. 분명히 달라져야죠. 일찍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하고 우리 딸 일찍 귀가해라고 주장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당위성이 있는 건 어떤 거죠?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 이거는 당연히 should, root의 형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장을 했는데 그녀의 딸이 come home early, 일찍 돌아와. 자기 딸은 일찍 귀가해야 해. 귀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스러워서 일찍 귀가해야 한다라고 그 여자는 주장을 했다고. 얘는 그냥 이 should come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She insisted.
주장했다 과거니까 she insists that her daughter 그렇지 always came home 과거 동사를 그대로 써서 insist와 시제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것. 자, 당위성이 있을 때예요.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 정리합니다. 명령, 주장, 요구, 충고, 제한을 나타내는 제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다음에 이어지는 대절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경우, 당위성이 들어있을 경우 동사의 형태는 should나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 중요한 건 동사 원형 형태 지켜야 한다 그랬죠. should가 생략되더라도 과거 형태든 어떤 형태든 3인칭 주어 담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지킨다라는 것. 자, 세계는 이게 27쪽이죠. 27쪽. 27쪽인지 26쪽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잘 찾아봐요. 지금 찾아보면 표시가 된 게 있을 겁니다. 브릴리언트한 디바이스의 시연을 본 다음에 그 정말 뛰어난 장치를 보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제안을 했네요. 보즈니아크에게 대디하라고. 제안하다라는 말 다음에 대절이니까 보세요.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They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당위성. 왜? should가 생략됐더라도 동사 원형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현재예요? 아니지. 과거지. 시제일치 안 시켰지. 전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쓰였지. should가 생략된 당위성이 있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 뛰어난 장치 보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보즈니아크에게 제안한 거야. 뭐 하자고, 뭐 해야 한다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거 이때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강조하려면 우리말로 강조는 어떻게 하니? 강조.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 구문이 이 뜻을 사용해서 표현하더라. 이걸 보기 위한 겁니다. 강조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다. 이것을 it과 that을 이용해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넣는다? it is, it 비동사와 that 사이에 이렇게 요 사이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한 가지 머릿속에 생각해 둘 것이 이 that이 일반적인 이때의 이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때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강조용법도 있지만 가주어 진주어 이거 생각나죠? 그렇죠?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강조용법에서 사용되는 이때의 that은 이 강조하는 말이 사람이라면 that 대신에 who를 쓴다. 사물이라면 which를 쓴다. 그리고 강조하는 말이 시간, 때라면 when을 쓴다. 그리고 장소라면 강조하는 말이 장소라면 where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강조용법의 that은 마치 관계대명사나 또는 관계 부사와도 같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바로 jewelry, 보석이에요. 뭐가? He stole from her. 그녀로부터 그가 강탈해 간 것은 바로 보석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고 또 makes me smile. 나를 웃게 만드는 건 소피아라는 여자아이야. 사람이니까 who로 바꿔 쓸 수 있고 jewelry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냥 계속 보고 있는 이때 많이 본 건 가주어 진주어였는데 이때시 강조하는 맛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강조용법을 쓸 수 있다. 약간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죠?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의 느낌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비교를 해야 돼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 용법에서 이 that 이하의 특징과 이때 강조용법에서의 that 이하의 특징은 현격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는
가주어 is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진주어가 너무 길어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is을 쓴 게 가주어 진주어 용법인데 주어 역할하는 문장을 이끌고 왔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that 뒤에 나오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이어져야만 하고 강조형법에서는 반대로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일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비교를 할 때 그 선행사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을 뒤에 한번 넣어줘서 해석해 보는 그 비교를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봐봐. 강조용법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강조용법에도 it과 that 사이에 무슨 말이 있고 아니 가주어 진주어에도 강조용법에 당연히 it that 사이에 무슨 말이 있죠. 이 말을 뒤에 집어넣어 본다는 거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또 다른 말을 첨가해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개를 넣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사이에 말을 집어넣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비문이 돼 버린다. 반대로 얘는 넣어도 말이 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되더라. 자, 하나 볼게요. 이거는 강조용법에 대실까요? 가주어에 대실까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보니까 폴이라는 아이가 어제 세라라고 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true, 진실인, 사실인 집어넣어봐. 말이 돼요? 안 되죠. 뒤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완전한 문장, 이미 제 없이도 완전했던 거고,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의 말을 뒤에 집어넣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원래가 얘 없이도 완전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넣어서 말이 안 되면 가주어 진주어. at the restaurant 바로 그 식당이었어. 뭐가? 폴이 어제 세라를 만났던 곳은. 그러니까 얘는 장소니까 where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아까 그거. 근데 봐봐. 뒤에 한번 넣어볼까요? 말이 되나요? 그치? 폴이 어제 세라를 만난 게 식당에서 만난 거니까 말이 되죠. 폴은 그 식당에서 어제 세라를 만났어. 말이 되잖아. 그렇죠? 얘가 그럼 뒤에 있는 그런 경우에 얘는 당연히 강조용법인데 뒤가 불완전한가? 특히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불완전한 게 보이지만 얘가 완전하게 보여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요 두 개의 사실만 가지고 보여? 요 이 두 개의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한번 앞에 있는 말을 넣어봐라. 넣어봐서 말이 안 되면 가주어 진주어, 말이 되면 강조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하고 강조어 구문의 차이는 it과 that 사이의 말을 뒤에 넣어봐라. 말이 안 되면 가주어 진주어, 말이 되면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강조용법이더라. 자, 이제 2과의 문법이 다 끝났습니다. 어법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같이 에이씨 코로나 아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약하잖아. 모든 활동 못하게 하잖아. 코로나가.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래 코로나 너 아웃이야. 왜? 어떻게 아웃시켜? 코로나 없을 때보다